4월 5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과 저PBR 관련주 주도에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가 하락 안정화되고 이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만 지진 여파에 TSMC의 생산 차질 우려가 불거지고 또 마이크론이 급등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주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이후에 투자 심리가 급냉했는데요. 카시카리는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 폭격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한 보복을 예고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S&P 500 기준 전 업종이 하락했고 M7 종목 중에서는 메타와 테슬라만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청명절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유로존 물가지표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혼조세 마감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해 배럴당 86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미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도 부담인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매물 출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또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실적 결과에 따른 주가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소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소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도 최근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시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0년 이후의 장기 흐름을 좀 살펴보면 S&P 500 지수의 이익 모멘텀 저점과 주가 바닥은 거의 일치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의 EPS 증가율은 22년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 연말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1분기 실적 시즌은 이러한 이익 모멘텀 반등의 경로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1분기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1분기의 거시경제 환경과 비교해 봤을 때에 1분기 실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성장주 랠리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성장주였는데요. 성장주가 뚜렷한 이익 모멘텀 우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 우위는 1분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 하락이 주가 하락 요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주에 쏠렸던 시장의 관심이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증시 상승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례가 지난 2021년 초에 있었는데요. 그때의 시장 환경을 다시 되짚어보면 성장주 주가 자체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익 모멘텀이 더 가파르게 개선된 업종이 성장주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시와 같은 기준을 현 시점에도 적용하면 성장주 랠리가 어디로 확장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이익 모멘텀 개선이 예상되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미디어엔터, 은행, 에너지, 소재 업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 증시 상승세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성장주의 이익 모멘텀 우위도 좀 둔화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이익 개선이 다른 업종,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제일기획에 관한 자료이고요. 최용현 연구원입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 유지합니다. 국내 광고 업황은 아직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글로벌 광고 시장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기획의 실적은 글로벌 비중이 약 70%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광고 시장 대비 선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캡티브양 수요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광고 시장이 이제 좀 우호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랑 부합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은 2023년에 이제 배당이 조금 줄었는데 2024년에 다시 배당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당 수익률 6.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특별한 변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 주가 바이 유지하지만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52,000원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는 이제 2024, 2025 영업이익 추정치 거의 30% 하향 조정하고 이는 컨센서스 대비 20% 낮은 수준입니다. 방영되는 이제 에피소드 수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OTT로 판매되는 그 수익성이 줄어들 2023년이랑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 1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에피소드 수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대폭 감소를 하면서 이제 편성 매출, 판매 매출 모두 다 이제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제 프리바이 작품이 많이 이제 납품이 되면서 영업이익 감소폭은 그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일기획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4,000원을 유지를 합니다. 국내 광고 업황은 아직 회복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글로벌 광고 시장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일기획의 실적은 글로벌 비중이 70%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선방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52,000원으로 11.9%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2024년과 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6% 그리고 30% 하향 조정한 게 이제 배경이고요. 향후 주가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해외양 작품 제작 발표 그리고 캡티브 채널의 드라마 방영 증가 그리고 중국 판매 재개 여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1분기 실적 프리배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합니다. 면세 부문의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외기 하락한 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1분기까지는 전사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부터는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기존 사업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오는 3분기부터는 중국 법인 매출도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법인과 면세점 채널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상존하지만 이와 관련된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향후 주가는 미국 법인과 코스알엑스의 호실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9,694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21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컨센서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국내 화장품 부문의 매출은 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직구와 방판, 백화점, 아리따움 등의 매출은 모두 하락할 전망이지만 면세 매출이 낮은 기저효과에 힘입어서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급법인 매출은 8% 하락하고 영업 적자 약 200억 원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뿐 아니라 이익은 22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네즈 매출은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라네즈를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외형이 감소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될 전망이지만 적자가 컸던 전분기인 4분기 대비로는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인 매출은 라네즈 매출이 순항하면서 미국 전사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체 미국 매출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케팅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1분기까지는 영업이익 감소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2분기부터는 코스알엑스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3분기부터는 중국 매출도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IT 부품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예, IT 애널리스트 이창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인덱스 리포트 작성을 해봤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유기 소재 코어층을 쓰는 것 대신해서 코어층을 유리로 대체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밀한 혈용 형성이 가능하고 대면적화에 유리하며 더 얇게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리기판을 채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시장 내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AI 확산이 유리기판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었던 유리기판인데요. 현재 추세라면 사실 2030년 경에는 기존의 유기 소재 기판이 트랜지스터 수 확장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리기판이 나중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HBM 등을 이제 활용한 2.5D 패키징 기술인 코어스 등에서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을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에 대한 니즈가 강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기판은 2026년부터 이제 HPC 업체들 중심으로 채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AA 가속기와 서버 CPU 등 하이엔드 제품에 선제적으로 탑재된 이후 나머지 제품군에 채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A의 본격 확산에 따른 유리기판 상용화 그리고 수요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기와 SKC, 기가비스, 필옵틱스 등의 업체 등을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이제 그 유기 소재 코어층 대신에 유리 코어층을 채용한 기판이고요. 좀 더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 강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금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었지만은 최근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유리기판의 이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은 자료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콜마 B&H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이수경입니다. 콜마 B&H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457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기식 및 화장품 부분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와 5%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22년 4분기 인수한 콜마스크와 강소콜마의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원재료 부진 재고와 원료 관련 평가 충당금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2.7%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콜마 B&H는 해외 대형 고객사용 영업 강화 및 직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강서콜마가 중국 로컬 네트워크 업체를 대형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품 라인업 확장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마 B&H는 국내 업체 중 중국 내 건기식 생산 공장을 자체 보유 및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고요.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특히 스테디셀러인 해모임의 리뉴얼 버전인 해모임 G의 유럽 수출, 국내 해외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의 수주 확보 등 해외 기대감이 돋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콜마 B&H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서 OEM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4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2%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부분에서 각각 8%와 5.1% 매출액 감소를 기록을 했지만은 지난해 4분기 인수한 콜마스크와 강소콜마 매출액 증가가 매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해외 쪽에 이제 그 대형 고객사 영업력이 강화되는 등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가 이제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19 동안 내수 소비 감소 등으로 실적 회복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미국 주식의 투자 특성과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해당 분석 방법은 이제 개별 종목에도 전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좋은 투자라고 부르는 건 저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건 그 기업의 자본의 투자를 행위를 말을 하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높은 이익을 가져오느냐,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잘 벌어야겠죠.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잘 나눠줘야 됩니다. 주주 환원이라는 건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얘기를 하는데, 주주 환원을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고 결국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주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IT 버블이 완전히 사라진 후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ROE 수준을 살펴보면 20.3%로 지금 글로벌 비교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국가들은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ROE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OE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돈을 잘 벌거나, 두 번째는 잘 나눠주는 부분인데, 미국은 AI 패권을 거머쥐면서 돈도 현금 흐름도 잘 나타나지만 주주 환원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지난 10년 평균 주주 환원율은 91.4%로 순이익 대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비율이 거의 한 90%를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나눠줌으로 인해서 ROE가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잘하는 점은 레버리지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도 여전히 이제 오너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레버리지 부채에 대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 CEO가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채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ROE 수익률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미국인데요. 보시면은 투하자본 수익률 대비 자기자본 이익률이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면 미국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채 비율이 한 92% 정도 달하긴 하지만 부채 비율 대비 순 영업 현금 흐름의 그 비율을 살펴보면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의 부채 수준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사회 배당을 하고 있죠. 그 연간 배당이 아니라 이제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 배당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차이는 사실 미국의 지금 배당 수익률은 한 1.5에서 6% 사이로 이머징이나 아니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낮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단위로 봤을 때 이 사회 배당을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거의 한 54%포인트 정도 가장 높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 4번을 이 배당을 하게 되면 낮은 배당 수익이라 하더라도 복리 효과가 그만큼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란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투자를 할 때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1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연율화 수익률이 얼마나 높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1단위 위험을 저희가 측정을 할 때는 표준 편차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고점에 잡았다가 저점에 파는 그 정도의 높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구조지만 이런 이제 변동성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높게 나타나냐 이거를 봤을 때는 미국이 5년으로 보던 뭐 10년, 15년으로 보던 한 0.75배에서 77배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장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2023년 연말 기준이고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장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미국 주식은 투하자본 대비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이제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ROIC 대비 ROE를 효과를 높이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이나 위험 대비 보상 비율 등을 봤을 때 중장기 투자도 적합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삼성의 투자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삼성의 투자를 주목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4분기 때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조직 개편은 주로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4월부터 주목하는 이슈인데 삼성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현금성 자산은 주로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마침 이번 4월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배당을 할 예정이고 그 배당금이 삼성전자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현금을 또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CEO의 코멘트이고요. M&A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 사업, 주력 사업, 반도체와 바이오, 삼성 밸류체인을 주목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규 사업, 전장, 로봇, 위성통신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자료에서는 TSMC의 위기 극복 사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봤는데 TSMC 반도체 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모리스 창은 TSMC의 2009년에 CEO로 복귀를 하면서 3대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 내용은 자본 지출 확대, 제품 다각화, 자산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 자본 지출 확대, 제품 다각화가 삼성에서 비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된 밸류체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의 투자에 관한 자료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할 분야로는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이고요.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전장, 로봇, 그리고 위성통신을 주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이제 TSMC의 위기 극복 사례와도 한번 좀 비교를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5일 금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